그런데 그런 그 인복을 많이 지은 분은 그 특별하게 약속 안 했어도 지나가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돼서, 이게 당신을 이렇게, 뭐를 해줄 여가가 없다. 그러면, 아니, 괜찮다고. 나도 오늘 한가하니까 같이 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인복이 있고 없는 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누리는 재복, 인복, 총명, 지혜, 건강, 장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과거 생에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과거 생에는 복을 지은 거고 현생으로 보면은 나에게 선물한 거예요. 과거 생이 현생에게 선물한 거거든. 그러면은 미래 생의 나에게 현재의 나는 어떤 선물을 할 거냐? 쪼그라든 제복을 줄 거냐? 확 펴지는 제복을 줄 거냐? 쪼그라든 총명지혜를 줄 거냐? 이게 그 확장된 총명지혜를 줄 거냐? 쪼그라든 건강장수를 줄 거냐? 이 확 펴지는 건강장수를 줄 것이냐? 그러려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재보시를 할 거냐 말 거냐, 법보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무예보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과거 생의 내가 이왕 할 건데 복 좀 더 지어 놓지,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아요? 이왕 지을 바에 지금도 좋지만 과거 생에 좀 더 지어놨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그 미래생의 나는 뭐라 그럴까? 미래의 나는 나에게, 현재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자, 다시 생각해 봐요. 지금의 내 나이에서 10년, 20년 전의 나에게 물어봅니다. 20년 전에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해줬으면 좋았을 선물들이 있는데 20년 전의 내가 안 한 선물들이 좀 있죠. 그래 좀 아쉽죠. 그러면 향후의 나에게 현재의 내가 해줘야 할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의 입맛에 편하냐, 재밌냐, 뭐, 요런 것을 떠나서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안목과 순간을 편리하게 하는 안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요런 복을 쌓고 그 상태에서 또 뭐죠? 선정력을 높여가면은 이렇게 복을 쌓아가는 거는 여러 가지 선행을 짓는 거죠. 계행을 지키는 거는 재앙막자, 악을 짓지 않는 거고, 이런 보시 행위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선행을 닦아나가는 거고, 그 위에 자정지의, 그러면서 자기 업을 청정하게 하고 업을 청소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는 자기를 청정하게, 자기 이 차원을 높여나가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보배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가 이끄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렇게 이끌더라도 그건 당장 재미없고 당장 이렇게 편리하지 않으니까 하고서 쌩 까는 게 있죠. 건강을 위해서는 산책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조금 이따 하지 뭐. 그 다음에 뭐를 하는데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알죠? 설거지 조금 이따 하지가 아침에 조금 이따 하지가 저녁까지 쌓여 있기도 하고, 저녁에 조금 이따 하지가 바쁜 새벽에 설거지를 맞이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이게 그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여유 있게 못하고 그 쫓기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비록 재주와 배움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이는, 이 재주와 배움이 있어도 계행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재주와 이 배움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그냥 지식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실용성이 없어요. 제자리에 이걸 작용이 일어나게, 좋은 작용이 일어나게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비록 부지런한 행이 있으나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향해 가는 것과 같느니라. 이 사람이 또 이게 몸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부지런한데 자기가 그러면서 그 의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의도를 일으키고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좋은 카메라로 포커스를 정확하게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그 목표물은 선명하게 나오고 그 주변은 흐릿하게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로 잘 찍고 나면은 배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초점을 벗어난 것들은 잘 안 잡혀요. 그러면은 뭔가를 지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은 그 외에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제한적으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나면 다 보고 다 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고 잘 들었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배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잘 보고 잘 들은 순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 말고도 다른 것을 보고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물어봐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킬까 아니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다라는 선상 위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할까? 보통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주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총명지혜하게, 선명하게, 총명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배제한 게 많아요, 적어요? 근데 내가 뭘 배제했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현실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인정받는데 우리는 늘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가치와 남의 가치를 자기 가치와 남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가치를 셋,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하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상대방도 자기 가치는 3개로 보고 3대1 정도의 비율로 봐요. 요거는 이제 실험으로 거의 증명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자, 내 입장에서는 내 가치가 3개예요. 그러면 내가 베푸는 호의는
한 개짜리, 그러니까 하나를 베풀더라도 한 개짜리 호의일까, 세 개짜리 호의일까? 가치가 세 개인 자가 호의를 베풀면 세 개짜리 호의가 돼요. 그러죠? 자, 이 A가 B를 향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하나를 베풀지만은 받는 사람은 하나를 받은 느낌인데 주는 사람은 몇 개를 준 느낌이에요? 세 개를 준 느낌이에요. B의 입장에서 그 하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세 개의 자기를 세 개라고 느끼지만 받은 게 하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를 다시 줘요. 그렇지만은 이걸 줄 때 그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준다는 느낌일까? 아니면 하나를 받고서 많은 걸 준다는 느낌을 받을까? 하나를 주고 많은 걸 그러니까 하나를 받고 많은 걸 준다는 느낌으로, 세 개를 준다는 느낌으로 줘요. 그래서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줘요. 그러면서 느낌은 뭐죠? 하나 받고 세 개 주고 하나 받고 세 개 준 느낌을 축적해요. 그러죠? 왜 이 교환을 하냐면은 둘 사이에 A와 B 사이가 잘 지내려고 그래요. 좋은 관계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 저기, 자기를 확대, 과장, 이게 좀 확대해서 생각하는 그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파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데 B가 보면은 A는 하나짜리거든. 그렇죠? A가 봐도 B는 하나짜리예요. 근데 A는 자기를 3이라고 보고 있어. 그럼 B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좀 건방지지 않아요? 건방진 거 3점. 그렇죠? 그 다음에 자만심 3점. 그러면 이 두 개의 편차를 합치면은 6대 1의 시각 편차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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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 친구, 잘 지내려고 사귀었던 친구 사이에도 뿔따구가 이만큼 오르고, 둘이 잘 지내려고 그 노력했던 부부 사이에도 신혼부부 지나서 조금 살다가 보면은 상대방한테 되게 섭섭한 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왜? 해준 건 많은데 받은 게 해준 거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느낌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본물이 먼저 터지느냐거든, 둘 중에. 그래서 한쪽이 A가 터지든 B가 터지든 터져요. 당신 왜, 좀 얘기 좀 합시다. 왜 그렇게 야마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사실은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둘이 잘 지내려고 노력했잖아요. 동쪽으로 가려고 노력한 거잖아. 그런데 가기는 어느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 서로 억울하니까 대판하잖아요. 대판하고 나면 관계가 원래는 좋아지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대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위기가 싸하죠. 그 친구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부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 함정에 늘 거의 이것도 꽤 여러 번 반복,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저런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반려견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반려견하고, 말 안 통하는 반려견하고.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과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인지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저 A가 B를 바라보면서 A를 하나로 바라보면서 A가 B를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데 B가 자기 세계라 그러니까 건방진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푹 뛰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이러고 서로 얘기하고 있거든. 쉽지? 정말 힘들죠. 원래 고통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서로 겸손해서 그냥 1대1로 만났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겸손해서 1대1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건 뭐예요? 자기를 3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를 1로 내려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공경해라. 당신이 스스로 3에서 1로 못 갈 것 같으면은 상대를 1에서 3으로 띄워라. 공경해라. 근데 이게 겸손하라 그래도 당신 손해봐라 이 소리로 들리고 공경해라 이래도 당신 손해봐라 이 소리로 자꾸 들리는 거라. 이거 인지상의 착오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거는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이 함정에 빠져요, 안 빠져요?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이 함정에 빠지거든. 그러면, 자, 이 함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하고 이 함정에서 벗어난 사람하고는 누가 조금 더 고통의 지수를 줄이고 행복의 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 자기를 이렇게 이 확대 해석하고 과대평가하는 이 습관은 자기를 돕는 행위입니까? 자기를 해치는 행위입니까? 자기를 해치는 행위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망을 해치는 행위죠. 이렇게 자해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확대 해석하는 요 마음을 굉장히 이게 아까워서 못 내려놓거든. 그래서 겸손하기도 힘들고 공경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이나 그 인지상의 착각 때문에 자기를 정상 사이즈로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상 사이즈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다 자기를 확대 해석하고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자기의 정상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사람 됐어. 그렇죠. A와 B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부인도 좀 이혼하지 않는다고 평생을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A든지 B든지 이제 그렇게 상대방 공경하고 자기는 이제 하시몰 해가지고 이제 자꾸 노력해서 변했을 때 그렇지 못한 A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표현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이즈를. 3으로도 액션을 취하고 1로도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또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면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줄 때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3이 아니라 6의 입장으로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뜨겁고 차가운 거를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설명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는 당신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A 코스로 대접하면 당신이 이 행복도가 어떻고 B 코스로 대접하면 당신의 행복도가 어떻지 않느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지상의 착오가 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코스를 선택하면 나는 어떤 느낌을 계속 받게 된다. 그러면은 상황상 수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등을 계속 보고 싶다면은 그렇게 행동해도 좋다. 내 웃는 모습, 내가 기뻐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코스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시켜주고. 그렇죠? 그게 이제 친구나 아이들한테나 모든 인간관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돼요.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런 이제 동영상이 녹화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요걸 이렇게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어려우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면 돼요. 이 현장에다 집어넣으면 대부분은 설득당합니다. 안 그래요? 아, 성공했어요? 예. 그럴 줄 알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중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혼자서 들으면은, 혼자서 동영상을 보거나 혼자서 이 부부끼리는 어떤 게 있냐면 서로를 적당히 얕잡아 보거든. 이 관계에서 적당히 얕잡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에 귀가 안 열려요.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남편이 부인한테 배우려고 그러면 인정을 하는 척 하지만은 배울 정도까지 마음을 잘 안 열거든. 그러니까 잘 못 배워. 흘려듣고, 듣는 척하고 흘려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하고 듣는 척,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래.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대중이 있으면서 대중이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설득당해요. 이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뇌피셜을 만들고 뇌피셜로 한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 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얘기거든. 과거에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정리가 안 돼서 원인과 결과 이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못해서 그랬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같은 환경 안에 오면은 그게 제일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재주와 배움이 있으나 계행이 없느니라. 계행이 없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사막도의 업이 이게 돌아갈 이 토대가 되는 거죠.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하더라도 일어나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부지런한 행위 있으나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향해 가는 것과 같느니라. 그렇죠? 어디 저기 한 말씀이라도 빈틈이 있나요? 깔끔하죠? 네. 이렇게 원효 스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생을 관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